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35년 넘게 남성 건강과 활력 저하를 전문으로 다뤄온 85세 의학 전문가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또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하나 하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지는 않으셨습니까? 20대, 30대 때는 아침마다 당연하게 느꼈던 그 텐트 같은 기상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사랑하는 아내가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마음만 불타오르고 몸은 차갑게 식어버려 고개를 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 그 무력감,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느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단 1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끝없는 피로감, 무기력증, 그리고 사라져버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 60조 개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 보내는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과 정력을 되찾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보양식을 찾아 헤매십니다. 곤충을 말려먹고 뱀을 잡아 술에 담가 드시는 위험하고 미련한 선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홈쇼핑에 나오는 비싼 영양제를 닥치는 대로 구매해 하루에 20개가 넘는 알약을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싼 홍삼, 녹용을 드실 때뿐 금방 도로 원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 검사를 받아도 별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던 분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끝내줄 해답은 놀랍게도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과 이 알약의 효과를 10배, 수천 배로 증폭시키는 황금조합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꺼져가는 인생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비싼 돈을 들여 몸에 좋다는 것을 먹어도 여전히 피곤한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제가 수년 전 미국 보스턴의 국제노화방지학회에서 평생의 스승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세포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킴벌리 앤더슨 교수였죠.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강연하시던 그분의 활력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 킴벌리 교수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나는 지난 55년 동안 남성들의 혈액과 세포를 연구해 왔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피를 분석한 결과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무기력한 남성의 차이는 흔히들 생각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부터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포 자체가 굶주리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요즘 세상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시 여쭙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박사님, 우리는 분명히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60조 개의 세포들은 그 음식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고 흡수해서 아주 작은 영양소, 분자로 변환시켜야 비로소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연료 변환 과정에 있었습니다. 킴벌리 교수가 만난 수많은 무기력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로 바꾸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특히 60대를 넘어가면서 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밥을 굶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홍삼과 녹용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김 대표님의 사례가 딱 이 경우입니다. 그분의 몸은 그 좋은 보약들을 제대로 흡수해서 연료로 만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쓸 수 있는 연료로 만드느냐였습니다. 이 연료 변환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범인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중요한 연료 변환 과정을 가로막는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대한 에너지 공장이라고 다시 상상해 봅시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 즉 원료는 공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일을 거쳐야 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아주 강력한 산성 물질로 단단한 고기든 질긴 채소든 모두 녹여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주는 1차 분해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B2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백질과 꽁꽁 묶여 있는 비타민 B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강력한 위산이 들어가서 둘을 분리시켜줘야 비로소 우리 몸이 B가 들어왔구나 하고 인식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50대, 60대를 넘어가면 슬프게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듯 위산 분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100이 나왔다면 지금은 겨우 30씩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0이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큰맘 먹고 비싼 한우를 사서 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위산이 약하니까 그 좋은 고기에 단단하게 붙어있던 비타민 B가 전혀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비싼 돈을 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는데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남성분들의 약 40%, 즉 10명 중 4명이 겪고 있는 숨겨진 영양 결핍의 정체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수백만 원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타민 B2B가 부족하면 왜 그렇게 큰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정력과 활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다시 에너지 공장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그 공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을 돌리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생깁니다. 이 연료를 엔진에 넣고 비타민 B12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탁 튀겨줘야 비로소 에너지라는 힘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점화 플러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는 연료인 포도당이 가득 쌓여 있지만 불을 붙이질 못합니다. 엔진이 멈춘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 완전히 멈춰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점심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몸의 연료는 가득한데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60조 개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는 남성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데도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남성이 남성답게 기능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피가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곳으로 가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하죠. 이 문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 에노산화질소 라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녀석,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산화질소로 변환시키는 효소의 필수 보조, 인자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이가 들어 위산이 줄어들고 B12를 흡수하지 못하면 첫째, 에너지 엔진이 멈춰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둘째, 혈관 문 열쇠인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혈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피가 그곳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싼 약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순환고리를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이 꺼진 점화 플러그를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 특히 70대 김 대표님께 처방했던 그 100원짜리 기적의 정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비싼 약 다 버리시오. 대신 이것 하나만 드십시오. 라고 처방한 것은 바로 약국에서 파는 가장 평범한 비타민 B12 단일 제제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거요. 종합 비타민으로 매일 먹고 있는데요. 라고 소리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종합 비타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B12 용량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용량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위산 부족으로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유지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난 집에 물총을 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처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귀를 크게 열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첫째,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 단일 성분으로만 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종합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뒷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량이 리호전 마이크로그램 또는 1mg, 밀리그램 이라고 쓰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어마어마한 고용량을 먹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분의 위는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분들의 B12 흡수율은 젊은 사람의 10%에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마치 호수구멍이 막혔을 때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알천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몸에 밀어 넣어서 그중 단 10%, 20%만 흡수되어도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전부 배출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문제지 많이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 100원짜리 알약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복용 시간의 비밀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B12는 에너지 공장의 점화 플러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텅 빈 공장의 점화 플러그부터 딱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며 에너지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잠들기 전에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환자분 한 분이 아주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 약 먹었는데 밤에 잠이 도무지 안 와서 미치겠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그걸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이제 쉬어야 할 판에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활활 켠 겁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침에 먹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알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물 한 잔 마실 때 바로 그때 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차라리 아침을 놓쳤다면 그날은 건너뛰는 것이 낫습니다. 점심에 늦게 드시면 그 에너지가 밤까지 남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 대표님을 절망에서 건져 올린 100원짜리 아침의 알약, 비타민 B12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알약의 효과를 절반밖에 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 대표님께는 2알을 처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침에 만든 그 활력을 밤새도록 증폭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아침에 엔진을 켰다면 밤에는 공장을 수리하고 다음 날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의 알약을 함께 먹어줘야 비로소 이 치료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면 밤에는 반드시 그 힘을 내면서 쌓인 찌꺼기를 치우고 망가진 부품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 밤에 수리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낮에 겨우겨우 살려놓은 불씨가 밤에 다시 꺼져버리는 악순환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처방한 2번째 알약, 그 황금 열쇠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마 그거 그냥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수백 가지 일 중 정말 작은 역할일 뿐입니다.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마그네슘 없어서 죽겠습니다.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마그네슘이야말로 60대 이후 남성들에게 비타민 B12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밤의 수호신입니다. 낮에 우리가 긴장하고 일에 집중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 즉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쉬고 소화를 시킬 때는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 페달을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밤이 되어 쉬어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복잡하고 몸은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을 깊게 못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첫째, 잔뜩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켜 잡생각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둘째,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은 전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아침에 먹은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열쇠를 만든다면 마그네슘은 그 열쇠로 문을 열 때 문이 뻑뻑하지 않게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벽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산화질소의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조합입니다. 아침에는 B22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 문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고 혈관 문에 기름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완벽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황금조합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치명적인 주의사항과 절대 피해야 할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약국에 달려가시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치명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마그네슘을 찾으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보시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절대 피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이 산화 마그네슘은 값은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만 일으킵니다. 사실 이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근육 이완이나 신경 안정 용도가 아니라 변비가 심한 환자들에게 설사약 대용으로 처방하는 것입니다. 변을 무르게 만들려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국에서 가장 싸다는 이유로 덥석 집으십니다. 여러분은 이완제를 사러 가신 거지 설사약을 사러 가신 게 아닙니다. 꼭 약사님께 흡수 잘 되고 설사 안 하는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 라고 똑똑히 말씀하십시오.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흡수율이 높은 제제여야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몇천 원 더 비쌀 수는 있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은 쓰고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콩팥이라는 하수 처리장이 고장나면 쓰고 남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3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의나 주치의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 이상하게도 당뇨 관리는 잘 되는데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비타민 B12 결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당뇨약 중 하나인 메트포르민은 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당뇨를 잡으려다가 몸의 에너지 엔진을 꺼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000 마이크로그램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예 흡수 자체가 안 되니까요.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시고, 결핍이 심각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로 맞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사는 위와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 문제가 전혀 없고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 내용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중요합니다. 넷째,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에 대한 중요한 복용 시간 주의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밤에 먹고 잠을 못 잤다는 분 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선생님, 아침에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먹었습니다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점심에 늦게 드시면 그 에너지가 밤까지 남아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입니다. 차라리 하루 걸으시는 게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양치하고 물 한 잔 마실 때 바로 그때 드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사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70년 동안 이 영양소를 굶주린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70년 동안 굶은 몸이 고작 사흘 만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최소한 한 달입니다. 저는 석 달을 말씀드립니다. 석 달 동안 제 말을 믿고 아침 저녁으로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이 100원짜리 기적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엔진을 켜는 법과 공장을 수리하는 법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시동을 걸고 밤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쉬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방송을 끝까지 믿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35년 의사 생활의 진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엔진을 켜고 공장을 수리해도 만약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이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마지막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대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천연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나물 무침 정도로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그 어떤 비싼 수입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60%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이 들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첫째,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나 염증 물질을 강력한 청소부처럼 씻어냅니다. 둘째,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던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합니다.
자, 이제 기적의 삼중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B12로 산화질소 열쇠를 만들고 밤에 마그네슘으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매일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여러분의 그 중요한 부위로 맑고 깨끗한 피가 넓고 부드러운 혈관을 타고 아무런 막힘 없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구하는 혈관, 건강의 생명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들기름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생명의 기름을 제대로 먹는 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철칙입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을 불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기름에서 죽음의 기름으로 변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치명적으로 약해 순식간에 산파의 기름이 썩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벽을 공격하고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들기름은 불을 만나면 끝입니다. 무조건 차가운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을 그냥 입에 털어놓고 물과 함께 삼키시는 겁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다 삶고 불을 완전히 끈 뒤에 마지막에 조물조물 무칠 때만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철칙입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도 아주 약합니다. 반드시 갈색병이나 어두운 병에 담긴 것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한번 열었다면 한 달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보관은 빛과 공기를 피해서 냉장고에 차갑게 하셔야 합니다. 가열 금지, 갈색병,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먹기.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혈관 청소제를 매일 드시는 겁니다. 최종 요약입니다. 아침 공복, 비타민 B12, 지전 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에너지 시동을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 400mg 한 알로 몸을 이완시키고 밤새 수리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차가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대청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주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활력과 혈관을 동시에 되살리는 기적의 삼중주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비싼 약이나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간단한 생활 습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나의 몸을 존중하며 매일매일 엔진 오일을 채워주십시오. 반드시 제2의 청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